오늘은 근사적 접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문제는 정말 통찰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해는 다음의 도형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한 번 더 표현해 드릴게요. 여기 OC의 길이도 1이고 당연히 OA의 길이도 1이겠죠? 이렇게 됐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의 길이를 쓸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각의 크기가 x이면 여기는 sin x니까 한 번에 갈까요? x가 되는 거죠. 맞아요? 호의 길이 x이고요. 탄젠트 x니까 이 길이 전부 다 x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의 길이, 이 변의 길이는 코사인 x 맞습니까? 여기 코사인 x니까 이 변의 길이는 1 코사인 x 맞죠? 1 코사인 x는 2분의 1 x의 제곱이었어요. 맞습니까? 됐어요? 거의 나오지는 그러면은 여기 사다리꼴의 넓이 있죠? 사다리꼴의 넓이도 표현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사다리꼴 넓이도 한번 써보기를 할게요.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저것들은 그때그때 너희들이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다리꼴 사각형 A, B, C, D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사실은 직사각형이 되겠죠? 이거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x니까 곱하기 높이 하면 되니까 얘의 넓이는 2분의 1 x의 세제곱으로 이제 다가가게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CD를 잘라서 CA를 잘라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본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놈의 절반인 4분의 1 x의 세제곱이 되겠죠. 됐나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 길이가 탄젠트 x, 이 길이가 sin x였죠. 그래서 이 길이가 탄젠트 x 마이너스 sin x인데 탄젠트 x 마이너스 sin x가 근사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근사하냐? 여기도 각의 크기가 x 맞아요? 이 변의 길이가 2분의 1 x의 제곱이었죠. 2분의 1 x의 제곱의 탄젠트 x죠. 맞죠? 2분의 1 x의 제곱의 탄젠트 x니까 여기의 이 값은 2분의 1 x의 제곱의 탄젠트 x니까 x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탄젠트 x 마이너스 sin x 나누기 x 세제곱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 변의 길이들 각각의 의미가 저렇게 좀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혹시 너희들 사인 법칙이라고 들어봤니? 들어봤나요? 사인 법칙? 몰라도 상관없긴 한데 사인 법칙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사인 법칙을 알면 몇 가지의 극한의 관찰이 좀 편해지기 때문에 사인 법칙 간단합니다. 삼각형 ABC가 있고요. 이것의 변의 길이 A, B, C 있을 때 sin A분의 A랑 sin B분의 B가 같고요. sin C분의 C가 같아요. 무엇으로 같냐면 여기에 외조번의 중심이라 할 때 외조번의 반지름의 길을 나지아래로 하면은 그것의 지름과 일치합니다. 됐나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중3 때에도 이야기를 좀 해봤을 거예요. A, B, C가 있으면 중심을 제각하게끔 그으면 여기가 원주각이니까 같겠죠? sin A가 2R분의 A죠. 맞나요? sin A가 2R분의 A로 같으니까 2R분의 A니까 이제 sin A분의 A가 2R이 되는 거겠죠. 됐나요?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각이잖아요. ABC는, 대문자 ABC는. 소문자 ABC는 변이잖아요. 각의 크기의 비를 변의 길이의 비로 환산하는 역할을 해요. 각의 비를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A 대 B 대 C
각의 B를 변의 B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사인 법칙은. 이렇게 변과 각을 조절할 때 그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하고 여기 있는 문제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게요. 그래서 천천히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자, 문제에서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AH 요 길이를 물어봤네요. 세타가 0으로 가고 직각이 돼요. 세타가 0으로 직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삼각함수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요 길이는 2 코사인 세타죠. 2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0으로 가면 이 값은 어떤 값을 향해 다가가죠? 2를 향해 다가가죠. 실제로 한번 적어볼게요. 세타를 여기가 직각의 상태로 얘를 접게 되면 직각의 상태로 접게 되면 이게 마치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BC의 길이는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고 얘가 직각의 상태로 이동이 되니까 어떻게 이동이 되냐면 뭐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여기 BH의 길이가 얼마를 향해 다가가요? 지금 2를 향해 다가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 2가 되고 2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2변의 AH의 길이는 2 사인 세타잖아요. 그렇죠? 2 사인 세타니까 뭐라고 바로 쓰시면 되죠? 2 세타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AH가 얼마로 수렴하니까 2 세타로 수렴하기 때문에 2가 된다라고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간단하죠 이거?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보죠. 네. 오늘 카메라 한 번만 잡아주세요. 자, 천천히 봅시다. 세타가 0으로 갈 때 5R의 길이를 구하시오. 5R의 길이. 어딘가요? 이 길인가요? 요 길이네요. 자, 5R의 길이 볼까요? 삼각형 요거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 여기에 2세타고 여기 1인분 삼각형이니까 여기 반반 나눠 가져서 세타 돼야겠죠. 맞죠?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 돼야 되죠. 잠깐만요. 아하. 2분의 3세타인가요? 아, 두 개 돼야 되니까. 2분의 3세타 더해서 반이니까 2분의 3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겠네, 이렇게. 여기가 얼마가 된가요, 그러면? 나 머리가 안 들어가네. 얼마가 된다고? 2분의 1세타에? 오케이.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자, 봐봐요. 각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자,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2분의 3세타, 사인 2분의 3세타 대, 그리고 사인 2분의 1세타는 요놈의 사인 요놈의 요놈이, 자, 아까 이거 사인 A 대 사인 B가 A 대 B가 됐었잖아요. 요놈의 대변은 지금 P5죠. 요놈의 대변은 P5. 어딘가요? P5. 얘의 대변은 어디죠? 얘의 대변은 여기죠. OR이죠. 자, 요 사인 2값 대 사인 2값은 OR 대 P5. 이거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세타가 0으로 가면, 사인 2분의 3세타는 뭘로 가죠? 2분의 3세타가 되고요. 얘는 얼마가 되죠? 2분의 1 세타가 되잖아요. 몇 대 몇으로 수렴하게 되냐면 3대 1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OR 대 PO도 3대 1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PO의 길이가 1로 일정하기 때문에 OR의 길이도 얼마가 돼야 돼요? 3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하겠니?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관찰이 가능하다. 자, 이건 조금 되게 어렵게 활용된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좀 더 쉽게 활용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일반적인 유형 문제집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7번 형태의 문제하고 자, 7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이제 아까 그 사인 법칙이 아주 기본적으로 활용이 되는 건데요. 세타가 0으로 갈 때 OP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지금 OP의 길이 구하는 거예요. 자, 세타가 한없이 0으로 가면 분명히 이 삼각형은 주저앉을 거예요. 이렇게 주저앉을 거예요. 주저앉으면서 점점 P가 어떤 점을 향해서 떨어질 거거든요. 맞죠? 어디를 향해 떨어질지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사인 2세타 대 사인 세타가 고놈의 대변인 요 길이 대 요 길이로 세타가 0으로 하면 수렴한다고 그랬잖아요. 각의 비가 곧 변의 비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모로 안 좋구만. 3세타. 오케이, 다시. 이 변의 길이 대 이 변의 길이는 얘가 지붕이 주저앉으면서 결국에 OP랑 PA를 더하면 OA의 길이는 2가 될 거예요. 그건 이해되시죠? 근데 각의 크기의 B가 곧 변의 길이의 B로 바뀌는 거예요. 사인 법칙 때문에. 이해되니? 네. 이해해서 그러므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3대 1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을 주저앉은데. 이해되니? 여기가 몇 대 몇이 돼야 된다고요? 3대 1로 수렴하게 된다고요. 네. 그러므로 OP의 길이가 얼마로 수렴할지는 알겠죠. 2를 4개로 쪼갠 것 중에 3개를 가져가면 되겠네요. 이해하겠니? 그래서 이 값은 2의 4분의 3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최근 기출문제도 하나 있었는데 이거 쓰는 게 잘 보이지가 않고, 그러면 한 문제를 해보시죠. 17번 문제 봐보세요. 아, 잠깐만요. 15번 문제하고 17번 문제가 비슷한 형태인 건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15번하고 17번 문제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십 15번 답 나왔습니까?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3이요?
3분의 2. 오케이. 순서 바뀐 것 같은데. 자, 왜냐면 이 변의 길이가 3대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2. 밑변의 길이가 3대 2로 쪼개지는 거죠. 높이가 같은데. 넓이의 P도 당연히 3대 2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S2분의니까 2분의 3이 돼야겠죠. 17번 하고 있죠? 자, 17번 해결해 보셨나요? 자, 한번 봐볼까요? 여기도 세타 맞습니까? 네. 여기가 그러면 3세타가 됩니까? 여기 2세타가 되고 큰 삼각형은 크게 보셔도 되고 작게 보셔도 돼요. 크게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봐볼까? 아, 아니군요. 저 비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삼각기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그럼 각이 세타가 작아지면서 OP가 쭉 내려오면서 이 두 변의 길이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죠?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2대 1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두 개의 길이를 더해서 OP의 길이가 똑같은 이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이해니? 그럼 여기가 이만큼이 결국에는 여기 반지름의 3분의 1만큼을 차지하게 되겠네. 그래서 요 길이가 반지름의 3분의 1. 반지름이 다소 좀 이상한데 지금 1005가 나왔거든요. 1005에 3분의 1만큼을 차지하게 될 거고 이 길이가 1005일 테니까 이 길이는 1005에다가 1005에 3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1340) 이렇게 수렴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크게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잡았을 때에는. 크게 잡았을 때에는 P가 이렇게 오면서 이 전체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전체의 길이가 2010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세타 0이 되면서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를 더한 게 이제 지름이 되는 거죠. 이 두 변의 길이가 지금 여기가 세타이고 여기가 지금 2세타인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대 1이 돼야겠죠. 이등이 2대 1이 돼야 돼요. 전체 지름을 전체 지름을 3개로 쪼갠 것 중에 2개를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름의 3분의 2이기도 하겠네요. 이해하겠니? 네. 어떤 식으로 봐도 상관없다. 이거입니다. 자, 그 다음이, 보지 않은 게, TS.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다시 봐볼게요. 3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4번이 쉽고 5번도 쉽고 6번도 아까 그 문제고 8번 문제는 이제 바로 할 수 있죠. 세타가 0으로 갔을 때 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는 서로 길이가 같아지더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점 A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A를 세타라고 잡고요. 거기가 이제 파이가 되어 갑니다. 그때 R 세타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세타가 0으로 가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네. 이런 문제에 세타가 0으로 가는 상황이 아닐 때에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0으로 가는 각을 찾아가지고 그 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시 펼치셔야 돼요. 그게 더 좋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세타인데요. 0으로 가는 각을 찾아보면 세타가 점점 파이가 돼가면 여기에 있는 양 끝에 있는 각이 0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이 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반지름도 저기에 있는 알파로 표현을 최대한 해볼게요. 알파로. 됐나요? 자,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반지름 표현하는 게 맞으니까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알파하고 세타 사이의 관계도 표현해야겠네요. 세타에다가 2알파를 더하면 파이가 되는 거죠. 네. 왜 필요하냐면 아래에 있는 그 관계식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바로 2알파입니다. 거기에 있는 변수들을 알파로 바꿀 거야, 내가. 거기 지금 분모에 지금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있죠? 네. 거기를 알파로 바꿀 겁니다. 자, 얘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알파로 반지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러한 보조선을 한 번만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중심을 지나간다고 가정하고 여기는 그럼 직각이 되겠네요. 됐죠? 네. 왜 이게 내가 이런 보조선을 그은 이유는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에는 변은 전부 다 변하죠. 변하지 않는 변의 길이를 가지고 거기에서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다른 변들을 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다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길이인 지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럼 이 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름의 길이가 2였나요? 2죠, 2. 여기 지름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2죠? 2니까 2 사인 알파, 여기가 바로 2 사인 알파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2알파예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저기가 2알파면 여기는 2알파의 코사인 알파죠. 맞아요? 2알파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의미가 없어요. 1이니까. 알파가 0으로 가니까. 그냥 여기도 2알파예요. 얘가 접어지면은 실제로 여기랑 여기랑 붙어요. 얘가 쭉 올라가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붙게 돼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을 그리면 여기는 각이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표현이 됩니다. 반지름을 알파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2알파의 탄젠트 2분의 알파. 네. 맞죠? 2알파의 탄젠트 2분의 알파. 그대로 곱하면 되죠? 네. 2알파 곱하기 2분의 알파를 곱하니까 저 길이가 알파의 제곱이 되네요. 다시 볼까요? 여기가 알파니까 사인 2알파. 그래서 여기는 그냥 2알파라고 쓰시고 2알파 곱하기 이쪽으로 가도 되는데 저쪽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2알파 곱하기 코사인 2알파. 됐나요? 거기에 코사인 2알파는 결국에 0이 1이니까 그냥 2알파라고 쓰시고 2알파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알파 되어서 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좀 더 다이렉트로 가고 싶으면 얘가 이 부분이 점점 펼쳐진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부분에 개입 있죠? 이 부분이 없어져요. 네. 이 부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지름이 되는 거예요. 지름. 2알파 사인 알파. 여기가 알파지 않습니까?
2알파 사인 알파가 이 길이야. 됐니? 2알파 곱하기 사인 알파니까 여기가 2알파의 제곱. 그러므로 반지름은 알파의 제곱. 상관없어요. 가셔도 돼요, 그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R를 알파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세타가 파이로 갈 때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분에 R 세타는 변수를 알파로 바꾸면 알파는 0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2알파니까 여기가 4알파의 제곱이 되겠고, 오케이? R 세타는 이거 결국 R에 대한 변화량이야. 알파로 변수를 바꿨으니까 그대로 알파의 제곱이라 쓰시면 얘가 4분의 1이 됩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답은 4분의 1이 되겠죠.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여기 파이하고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지금 도입을 했거든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할 때에는 기존의 변수하고 반드시 관계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반드시 만들어주셔야 돼요. 됐어요? 자. 자, 그 다음은 12번도 한번 보십시다. 12번. 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1 코사인 세타분의 S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아, 제곱인가요? 네. 어떻게 잘 찾아야 되지? 문제를 다, 그래,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숫자 꼼꼼해요. 자. 그렇군요. 네네네. 이게 맞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0으로 가면은 분모는 얼마가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2분의 1 세타의 제곱이에요. 아마도 S 세타도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될 건데 제곱을 한 걸로 봐서 S 세타는 세타에 관한 1차식이 영인수가 딱 하나 있는 꼴로 표현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가셔야 돼요, 사실은. 됐니? 예측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저걸 한번 표현을 해보면 딱 이 세타의 절반, 여기만 긋게 되겠네요. 여기가 그러면 2분의 세타가 될 것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였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가 얼마예요? 세타죠. 2 곱하기 2분의 세타니까. 맞나요? 오케이. S세타의 절반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S세타의 절반은 지금 요 놈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세타. 삼각형의 넓이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빼야 되겠네.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맞습니까? 여기도 2분의 세타로 해야겠네요. 이해됐나요? 네. 없어지지가 않네. 영인수로 사라지지가 않네, 이렇게 하니까. 그쵸?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 하면은 영인수가 사라지지가 않네요. 그쵸? 이 상태를 해결 안 되는데, 근데 1차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것이? 한번 다시 써볼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탄젠트 세타. 여기에서 마이너스, 이게 이상한데, 그냥 세타죠?
이렇게 되겠네. 탄젠스 세타, 탄젠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네요. 이상한데? 문제가? 어? 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왜냐면은 이게 없어지려면은 세타의 제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차수가 훨씬 높아져야 돼요, 3차 이상으로. 네. 아, 문제 선택 잘못됐네. 이런 거 그다지 좋은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분자가 0으로 수렴하고, 분자 차수가 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세타에다가 이제 3차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아, 이 문제는 좀 지우자. 이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이거 문제 잘못냈네. 지워놔야겠네. 여튼 문제, 요거는, 네, 차수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0일수록. 1차로 만들어야 2차 돼가지고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데, 1차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무조건 0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빼시죠, 이거는. 네. 빼! 쉬워. 왜 안 뺐지, 그를? 자, 그 다음 14번 한번 보죠. 이게 다 기출이죠, 14번 이런 것들은. 자, 보자. 조금만 더 당겨줄래요? 조금만. 자, 14번 문제는,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원이 이렇게 반원이 있고요. 이 위에 점 P가 있고, 대각선을 긋고, 자, 여기의 넓이를 F 세타. 그리고, 여기 부채꼴의 넓이를 G 세타. 라고 했을 때,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E-F 세타. 나누기 얼마? G 세타를 표현하십시오. 라고 했네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네요, 이제. 1이야. 여기는 2세타죠, 지금. 세타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입니다. 그러면 G 세타는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G 세타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니까 세타로 수렴하게 되겠네요. G 세타는 세타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이고, F 세타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요 두 부분의 넓이를 뭐야 돼요?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요걸 이렇게 긋고 가봅시다. 그러면 요놈의 높이가 지금 얼마냐면, 높이가 지금 AP의 길이는 어차피 2가 될 거거든요. AP의 길이는 어차피 높이가 2가 될 거고, 사실 높이는 여기에서 보면 되는데, 여기에 변의 길이가 1이니까 1 사인 2세타잖아요. 그렇죠? 사인 세타 봐도 되고, 아예 크게 보셔도 돼요. 크게. 이쪽 2잖아요. 이쪽 2. 이쪽 2니까 2 코사인 세타. 결국 여기도 2. 2 사인 세타니까 2세타. 어떻게 보더라도 이 변의 높이가 얼마로? 2세타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F세타의 넓이는 전체의 넓이, 이 전체 ABC의 넓이 2에서 빼줘야 되겠어요. 누구를 빼니까 이게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 곱하기 얼마야? 2세타. 얘를 빼주시고, 이쪽도 빼야겠죠? 야, 이쪽은 근데 굉장히 작아져요.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 요 변의 길이가 기억나니? 2분의 세타의 제곱. 오케이. 자, 여기의 길이가 얼마냐면, 표현 다시 해볼게요. 이 길이가, 여기가 1이고 2세타니까 여기에 코사인 2세타, 여기는 1 코사인 2세타. 맞죠? 1 코사인 2세타.
이거는 얼마로 다가가요? 2분의 1 2세타의 제곱으로 다가가죠. 맞나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2세타의 제곱이 돼요. 높이가. 밑변의 길이가 2였고 높이가 이거니까 넓이는 얘로 수렴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세타의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2에서 빼버리니까 요 놈만 그대로 쓰면 되고요. 얘는 2세타의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 2세타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비교를 해보면 세타로 약분시킨 다음에 세타의 땡을 대입하면 2밖에 안 나와요. 이 부분은 지금 영인수가 2차잖아요. 2차. 2차란 말은 이 부분의 넓이는 여기에 비하면 현저하게 빨리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이쪽 넓이에 비하면 현저하게 빨리 작아진다는 뜻. 이해하겠니? 왜냐면 높이가 1-코사인 세타 그쪽 부분이잖아요. 지금 2차로 인수가 나온다고요. 근데 분모의 차수가 몇 차였으니까 1차였기 때문에 2차는 사실 무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은 얼마가 되죠?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니? 자, 그리고 나머지 비슷비슷한 문제인 것 같고 자이스프레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보죠. 이쪽 부분에 비슷한 문제들이 기출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 보다 보면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것들도 한 번쯤은 본 문제도 있을 거예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있었죠, 우리가 문제. 브랭라벨의 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F세타 연속함수 fx가 x가 0으로 할 때 뭐 분모의 1-코사인 x의 제곱하고 했을 때 2로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분모가 얼마로 수렴하냐면 2분의 1 x의 제곱의 제곱. 그렇죠? 2분의 1 x의 4제곱으로 수렴하고 있죠? 그러니까 fx도 최소한 차수가 몇 차가 있어야 돼요? 4차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분모가 2분의 1의 x의 4제곱이니까 fx는 어쨌든 x의 4제곱 플러스 얼마 나오겠네요. 이렇게 상상되나? 네. fx가 x의 4제곱 얼마니까 x의 4제곱으로 묶어진 상태로 얼마니까 p값은 4가 될 것이고 q값은 1이 되겠죠. 이해되니?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7번 문제가 바로 2009년 기출문제며 6번 문제 바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6번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어지는지 봅시다.
나오니까 바로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얘가 세타가 0이 되면은 거기에 있는 L1이 바로 안에 있는 원의 지름과 같아지죠. 지름과 반원의 길이의 비죠. 지름과 반원의 원주의 길이의 비죠. 맞나요? 원주는 지름의 원주율배 3.14 파이배니까 얘는 반원이니까 2분의 파이배가 되겠네요. 자, 그림이 그려지나? 얘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L1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원이. 맞죠? 여기 L2잖아요. L2는 L1하고 비교했을 때 원주 절반이 될 거 아닙니까? 평행선이니까. 됐나요? L2라고 하는 것은 L1에다가 2분의 파이배 하면 되겠죠. 파이배를 하면 원주가 되니까. 이게 지름이니까. 4분의요? 왜 4분의? 요 여기 L1이죠? L1에 파이배를 하면은 원주가 나오고 그것의 절반만큼은 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L2분의 L1은 파이분의 2인 4분이 돼야겠죠. 이거를 도형을 한번 세타를 접어보세요. 머릿속으로 세타를 접어가지고 최대한 평행선에 가깝게 표현을 하시면 관찰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좀 어렵죠? 그러면은 한 문제만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좀 쉬었다가 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이미 풀었던 문제인데요. 12번 같은 문제들 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